우라늄 저장 시설은 크게 피해를 안 본 것 같습니다. 피해를 안 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핵 개발을 할 때 고농축 우라늄 농축률 60%에서 90%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나탄저, 여기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르도 두 개입니다. 전략적 순위 1순위, 그다음에 주요 타격 후보. 전쟁 발생하기 전에 이름 자존대 정확하게 이름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기 1순위에 집중적으로 나탄저를 때리고, 그다음에 포르도는 여기 안 나오죠. 포르도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포르도입니다. 포르도. 이 스파한이 두 번째 큰 도시일 겁니다. 테헤란. 이게 이제 아마 주간선도로겠네. 고속도로겠네. 이게 두 개가 통하네. 여기가 이제 산악지역인데 포르도. 포르도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포르도. 포르도. 여기가 참 복잡한 데입니다. 중동이. 이라크가 여기 있고 쿠웨이트가 있고 참 좋은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여기 있고 과거에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죠. 조지아. 조지아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가 이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가, 여기도 또 항상 분규가 이렇게죠. 이게 이슬람 국가고 이 기독교 국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큰 나라입니다. 역사도 화려하고. 자, 참 여기에 네타냐후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위를 참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간 우애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사이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일본의 누굽니까? 일본 총리도 참 좋아했죠. 네타냐후는 어느 정도 사인 거 하니까 네타냐후 부인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당선인 신분에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저 정도 사이구나. 일부러 시간을 내가 본인이 아니고 부인이 여러분들 아마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 시간을 내는 걸 보고 아베, 그래도 푸틴이라는 분이 참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베 부인을 초청을 했더군요. 한 몇 주 전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베가 푸틴하고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도자는 좀 그렇게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대국민 성명할 때 이렇게 이런 보니까 오늘이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일 겁니다. 생일 축하하고 거기다 여러분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밑에 사람들 계산을 해 줬는지 오늘 생일을 맞는 미국인 전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걸 보고 야, 타고난 정치인이구나. 미국 사람이 볼 때 기분이 좋게끔 여러분들 그렇게 이 대국민 성명서 발표할 때 처음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마워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 이제 포르도, 여기가 엄청난 산악지역입니다. 포르도가. 여기가 포르도가 산악지역인데 여기에 지하 80m에 이제 순도가 높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포르도 사막, 이게 산악지역이죠. 산악지역. 산악지역. 이란의 주요 핵시설지입니다. 포르도, 나탄자. 그렇게 연구시설은 주로 테헤란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되는 거죠. 순도 60%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나탄자하고 포르도에 보관하고 있는데 나탄저는 한 지하 45m 정도, 포르도는 80m 이상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산악지역에.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때린 데는 나탄저를 때린 거죠. 그리고 포르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했습니다. 그래서 왜 포르도를 본격적으로 때리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나탄저는 평지고 지하 3층 45m 지하에 여러분들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 원심 분리기가 농축도를 계속 올리는 그런 기계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포르도 산악지역이고 지하 80m, 그만큼 여러분들 공군력을 동원해가 여러분 때리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원심 분리기가 이게 여러분들 1점,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호 수준이 매우 높고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 두 군데가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의 중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지하 3층, 이거는 지하 80m, 그리고 대규모 우라늄 농축, 여기가 14,000대 정도의 기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 그리고 포르도는 1,000대 3,000대 정도, 그리고 원심 분리기도 모델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FEP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여기는 IR6 같은 경우는 최신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나 북한이나 모두 원심 분리기를 엄격하게 이런 수출을 통제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파키스탄으로 받아가지고 자체 설계도면을 다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나 이란은 모두 다 우라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우라늄 원심 분리기의 설계기술, 제조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0m 이름 뚫어야 되는 겁니다. 80m. 지금 이 순간에도 원심 분리가 계속 가동되니까 우라늄을 계속 비축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골치가 아픈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갖고 싶어 하니까. 오늘 이 조선일보의 국제뉴스를 좀 전문으로 다룬 이철민 전문기자가 이스라엘이 정작 60%의 고농축 우라늄 체제 저장 시설은 공격을 안 한 이유는 뭘까,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약간 내용이 조금 제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탄저 핵 저장 시설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산악지역에 있는 포르도는 손상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탄저는 평지에 있습니다. 지하 45m, 포르도는 여러분 산악지역에 85m 정도 있는 겁니다. 포르도는 거의 손상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은 한 것 같아요. 심하게 공격하지 않고 조금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포르도를 찍은 이런 영상이 X에 오릅니다. 이란 서부의 포르도, 그러니까 뭐 이런 미사일을 떨어뜨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떨어뜨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공군이 갖고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는 80m까지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공군은 포르도를 공격했지만 나탄저 기지처럼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월 12일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 공격에서 최우선 공격 포인트는 포르도가 아니고
나탄자하고 그다음에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말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공습에서 포르도가 주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미사일 기지, 미사일 생산 기지, 그다음에 레이더망 이런 것을 대부분 다 폭격을 다 때린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나탄자는 벌써 여러분들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나오네요. 나탄자에 이번에 폭격을 가해 가지고 나탄자는 또 특히 이스파한이라는 데가 큰 도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 여러분들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때렸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포르도는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연기는 나지만 크게 타격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포르도는 현재까지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 무기 가지고는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포르도를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포르도는 곰주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고 지하 80m 깊이에 원심 분리기하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이 여러분들 비축되어 있는 겁니다. 두꺼운 암석층과 군사적 방어로 기존의 정밀폭탄으로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탄자의 지하 3층 깊이의 콘크리트 보호막에 비해서 폭파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동시에 때렸으면 좋았겠는데 화력을 한 군데 집중하고 포르도는 여러분들 크게 손상을 입힐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탄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원심 분리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죠. 원심 분리기가 나탄자는 14,000대가 있고 포르도는 1,000대 3,0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무기 개발의 가장 요충지는 나탄자죠.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가 포르도입니다. 원심 분리기 개수라는 것은 소위 우라늄 제조 설비가 나탄자가 몇 배나 더 많은 겁니다. 나탄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핵무기급 우라늄 90% 전환이 2주 이내에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력화 우선순위를 나탄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에 90% 만들어내는 데가 몇 주 정도면 다 여러분들 가능하네요. 포르도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벙커버스터 가운데서도 2톤 이상이 되는 GBU-28 활용이 필수적인데 미국이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보시게 되면 GBU-28 나탄자 지하시설 공격용인데 첫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벙커버스터 핵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가장 경량급 무기인 표준 무기인 BLU-109 이 모델을 쓴 거죠. 이거를 80발 이상 정도 이렇게 쏟아부은 겁니다. 포르도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이란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완의 과제인 겁니다. 나탄자는 상당히 제압이 된 것 같고 포르도는 제압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포르도는 80m 정도가 되면은 GBU-28만 가지고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GBU-57을 써야 되는 겁니다. 57. GBU 그러니까 현존하는 벙커버스터 가운데 최고 수준이 GBU-57
57입니다. 57. Massive Ordnance Penetrate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 비행기가 필요한데 B2기도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나머지 모델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기를 가지고 옮길 수가 있는데 이제 포르도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면은 이란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필사적으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핵무기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핵을 이고 지금 살아야 되는